3년 전 저는 충북 단양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 있는 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구조물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지만 자세한 정보는커녕 진입로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3년 묵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바이크를 타고 그곳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천인데요. 2시간 40분 정도 달렸습니다. 달려도 더워요. 드디어 미쳐버린 우리나라의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때문에 안전 문자가 끝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반팔이 아니라 보호대가 포함된 메쉬 자켓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달려도 이 더위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여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폐강을 탐사하러 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 북부에서 단양의 온달산성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요. 저의 미션은 잊혀지고 사라진 거대한 것을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위험천만한 폐강을 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발고도 700m에 있는 오지마을을 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3년 전에 발견했던 미스테리한 고대 구조물 온달산성까지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여기는 영월이고요. 지금 이 광산이 어떤 광산인지는 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가는 길에 있다는 정보만 보고서 그 주변으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한번 폐강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승용차들이 많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광물들이 남아있나 봅니다. 지도상으로는 계속 언덕으로 가고 있어요. 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뭔가 수상합니다. 굉장히 산속 마을이고 마을이 엄청 작아요. 와, 완전히 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곳이 완전 인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드론으로 보내서 한번 탐사해 볼게요. 아, 저쪽 아래였네요. 제가 입구를 지나쳤었어요. 와, 지금 최고 고도에서 날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데요? 산이 그냥 깎여 있는 것 같아.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최대한 다가가 보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거의 높이가 110m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전파가 끊길 것 같아서 그만 접근하겠습니다. 동굴도 보이고요. 아래쪽은 엄청난 절벽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드론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복귀시켜야 됩니다. 와, 규모가 엄청난데요? 오케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높이가 110m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죠. 진입로가 막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구가 막혀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입구는 막혀있어요. 일부러 못 들어가게 담을 쌓아놨네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괜히 막혀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와, 에어컨 바람이 내려와요. 이 사이에서. 저 폐광 협곡 사이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물이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저 폐광하고 이쪽 마을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이 계곡에 가로막혀 있고요. 아까 제가 갔었던 막힌 입구가 유일한 입구인데 이게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일부러 막아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협곡이 시작하는 계곡 밑에서 드론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공할 수 있지. 와, 방금 돌 떨어지는 소리 났어. 여기 돌 떨어지는 소리 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위험하다. 와, 너무 위험하다. 처음에는 총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땅이 울리는 소리? 근데 엄청나게 큰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맞아요. 근데 여기 부대 없다고 제가 확인 받았거든요. 아, 일로 돌 굴러오는 거 아니야? 절벽에서 금방이라도 낙석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봇대 같은 것도 있어요. 옛날에 쓰던 전봇대 같은 거. 저한테는 그래도 드론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총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네. 100%돌 굴러가는 소리예요 저건. 오케이, 가보자. 제가 말한 전봇대가 이거예요. 예전에는 아마 뭐 수송하는 길이었겠죠?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계속 내려와요. 어디서 내려온지는 모르겠는데 제 방처럼 되어 있어요. 제 방. 제가 약간 지나온 곳에 있네요. 진입로가 쭉 있고 능선을 따라서, 그리고 저 안에 저렇게 동굴 입구, 광산 입구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산을 인위적으로 깎아 놓은 듯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한번 다가가 볼게요. 여기가 완전 인위적으로 깎인 자국이죠. 와, 얼마나 큰지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약간 전파가 아슬아슬해서 저 안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전파가 지금 위험해요. 더 못 다가가고 있어요. 이쯤에서 바라보는 게 지금 최선입니다. 더 다가가고 싶어도 전파의 음영 지역에 들어가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어요. 원래 다리는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도로는, 와, 폐광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광경이에요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제가 있는 지금 오른쪽 위에도 깎여 있네요. 폐광입니다. 지금 보니까 맞은편 산에도 폐광이 2개나 있네요. 규모가 엄청난데요. 아, 더 가까이 가보고 싶다.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만 가야 될 것 같아. 저기 보시면 동굴이 2개가, 3개, 4개 동굴 입구가 보여요. 그리고 앞에는 되게 평평한 지형이고, 그리고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여기서 돌이 계속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아래 돌 무너진 흔적이 있습니다. 아까 정말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누가 들어도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걸까요? 직사각형으로 깎인 자국이 있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게 산 하나가 통째로 깎여 있어요 지금. 와, 가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긴 진짜, 여긴 막아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드론의 한계 고도가 120m인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120m로 올라가도 저 폐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폐광에 겨우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정말 더운 날이거든요 오늘. 이 앞쪽에 계곡도 흐르고 폐광도 있어서 그런지 에어컨 같은 바람이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이제 갑자기 발견했던 이 반대쪽 광산을 한번 탐사해 볼게요. 와, 여기도 똑같은 지형인데 동굴이 있네요. 여기는 아, 안내판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동굴 입구에.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방금 들어간 게 최대입니다. 동굴의 크기가 가늠이 되실까요? 여기도 있어요 동굴이. 와,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와, 너무 신기한데요? 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위층은 또 동굴 입구고요. 제일 왼쪽 아래가 제가 방금 봤었던 동굴이고요. 표지판이 있었던 첫 번째 동굴, 그리고 그 위쪽으로 다른 동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120m보다 고도가 훨씬 높아요. 훨씬 산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최대고요.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그늘져서 되게 음침해요. 이쪽에서 반대편 협곡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늘에 있는 폐광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이 좁은 협곡에 3군데, 4군데 정도 폐광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와, 지금 이 좌우로 있는 광산은 드론으로 탐사해봤을 때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높이나 어떤 경사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지만 억지로 막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외져 있고 아까 제가 들었다시피 진짜 땅이 울리는 낙석 소리도 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동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돌아와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 이곳은 실제로 인사사고가 발생했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추락이나 낙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임도에서 오프로딩을 즐기듯이 가볍게 생각했던 저는 제 아니란 생각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산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지금 나가면서 저 앞에 보이시나요? 저 앞에도 산이 깎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폐광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 폐광들은 석탄을 캐는 석탄 광산이 아니고 석회암 광산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의 광산들은 석회암을 채굴하기 위한 석회암 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캐낸 석회암들은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규모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한창이던 7, 80년대, 60, 70년대 여기서 석회암을 캐가지고 도시로 다 기차로 실어 보낸 거예요. 직접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석회암 동굴의 특징으로는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수평적으로 발파를 하는 방식 때문에 저렇게 반듯하게 잘려있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노천채굴, 오픈캐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직적으로 갱도가 있는 석탄 광산과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오싹한 폐광을 뒤로하고 그 다음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지금 거의 4-5시간 동안 바이크만 계속 타다 보니까 살짝 지쳐가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재정비할 겸 멈췄습니다. 이날 35도의 폭염에 헬멧 쓰고 모든 보호대를 다 입고 긴팔 긴 바지에 계속해서 바이크를 탔더니 머리가 살짝 어지럽길래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 돼. 자, 이제 피하기 마을 입구예요. 해발고도 700m에 있는 오지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외진 나머지 6.25 났을 때, 한국전쟁 났을 때 이곳에 사시던 분들은 전쟁이 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지면 전쟁이 난 것도 모를까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자, 이제 여기가 입구입니다. 해발고도 700m입니다. 무려. 해발고도 700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계속 외길이에요.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운전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속되는 헤어핀 코너가 꾸불꾸불 있고요. 길은 외길이기 때문에 만약 맞은편에서 차가 온다면 비켜줘야 할 공간까지 후진을 수십 미터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끌고 올라가신다면 이 점은 꼭 유의하셔서 운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사도 상당한 편이고요. 다행히 지금은 포장이 다 되어 있는 포장도로라 그나마 낫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게 유일하대요. 헤어핀이 계속 나와요. 와, 경사도가, 와, 여기 택배는 가나? 와, 마을이 나왔어요. 마을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이곳이 바로 오지 중의 오지, 피하기 마을입니다. 해발 700m는 에펠탑 높이의 2배이며 롯데타워보다도 150m나 더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인 16세기 말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와 정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피하기 마을은 6.25 전쟁 당시에도 총성조차 울리지 않았던 오지 중의 오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맞은편 산 중턱에 보이는 마을도 피하기 마을과 비슷한 이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산간 마을입니다. 이러한 산간 마을이 두세 곳 더 모여 있습니다. 와, 제일 높은 곳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높긴 해요. 이 마을의 위치가 다른 산들의 능선보다 위에 있어요. 와, 굉장합니다. 인간의 건강에 가장 좋다는 해발 700m, 세상의 모든 재앙을 피하고 싶었던 선조의 바람이 깃든 이 오지 마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 시간이 대략 17시 정도 됐는데요. 쉬지 않고 바이크를 탔더니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식사도 간식으로 때우고 계속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미리 예약해 놓은 숙소에 가서 푹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드디어 제가 3년 전에 발견했던 그 산성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약간 더위 먹었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럼 피하기 마을에서 단양 시내까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너무 힘들다. 야, 이 단기통 타는 게 힘들구나. 제가 잠깐 미쳤었던 건지 원래 여행 계획을 짤 때는 모토캠핑 장비를 챙겨서 캠핑장에 가려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35도의 폭염에 하루 종일 바이크 타고 캠핑장에 가서 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양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찾아봤는데 아니 캠핑장보다 저렴한 숙박업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핑장보다 무려 10,000원이나 저렴한 리버뷰가 보이는 모텔에 들어와서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의 온도가 내려가지가 않아서 약간의 온열질환 증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캠핑장에 갔었다면 끔찍합니다. 여름철에는 정말 컨디션 관리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밥맛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얼큰한 차돌짬뽕 한 그릇 때리고 나왔습니다. 때리고 나오니까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시원한 강변에 서서 다리를 구경하고 있으니까 분수쇼까지 해주더라고요. 좋은 음악까지 틀어줘서 감상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단양 시내는 관광하는 시장도 있고 구경하기가 매우 좋은데 개인적으로 아쿠아리움을 꼭 추천드립니다. 크기에 비해서 꽤나 알차고요. 해양생물에 관심이 많거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기에도 좋습니다. 매우 추천드립니다. 날씨 미쳤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길이 끊겨있는 1500년 전 산성으로 어떻게든 찾아서 갈 건데요. 가는 길에 임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 임도를 통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산성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와, 헤어핀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는 보발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개예요, 고개. 이곳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헤어핀이 엄청나게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도로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 예! 와, 너무 아름답다. 그 산성은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를 정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옆에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나라 예쁜 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모를 뿐이지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습니다. 아, 여기도 길이 예술이네. 와, 미쳤다. 산 위에요, 산 위. 여기 이거 봐봐요. 흔들려도 놀라지 말래. 엄청 높아. 노약자 공소공포증 있는 사람 올라가지 말라네. 어지간히 높아야지. 진짜 높긴 높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언제까지 가야 돼. 와, 저기다. 저기요, 저기. 이상한 산에 있는 산성. 제가 3년 전에 맞은편 카페에서 발견하고, 와, 남한강이다. 저기요, 저기 보이세요? 그 당시에도 정말 산 위에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서 저게 뭐지 그랬었거든요. 정말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저기가 제가 있던 카페일 거예요. 저기에 가는 길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수상하죠, 구조물이. 일단 되든 안 되든 그 앞에 가서 비벼보는 거예요. 지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임도의 자국을 따라서 산속으로 바이크를 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여기 올라오는데 경사가
돌이 무너지는 경사라서 시겁했어요. 진짜 거대한데요, 성벽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와, 이 규모가 엄청나요. 이렇게 엄청나니까 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지. 여기 입구가 또 있어서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3년 전에 여기를 처음 보고 나서 산 위에 저건 뭘까, 저 미스테리한 공터는 뭘까, 진짜 이제 가보네요. 이제 경사가요, 이게 경사가 엄청 심해요. 약간 힘들 정도? 여기가 지금 성의 문인 것 같거든요. 와, 여기가 어떤 성이냐면 이름은 온달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지어졌던 성입니다. 온달 장군, 그 온달 장군이 전사했다고 전설로 알려지는 섬인데, 와, 규모가 엄청나요. 와, 문을 들어오니까 여기 올라가라고 만들었네. 성벽이 엄청 높아서 지금 바이크 조그매 보이죠? 실제로 진짜 추락주의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저 위에는 그냥 등산이거든요. 등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산 위에다가 산성을 지어놓고 군사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한강 유역이 1500년 전 당시 삼국시대에는 물자나 군사가 오가는 통로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성에서 내려다보면 남한강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남한강 유역이 그대로 보여서 군사의 움직임이나 군사적인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멀리서 봤을 때 몰랐는데 성 내부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이 돌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다 깎아서 만든 거래요. 그리고 이 온달산성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으로 성곽 자체가 온전히 보존된 그런 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와, 이게 투석기로 쌌던 그 돌이래요. 돌. 석환. 공성전을 했다는 거죠. 준비했다는 거죠. 높이가 말도 안 돼요. 이거를 다 사람의 손으로 쌓았다니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뱀 땅굴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무서운데? 특별히 탐방로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야 돼요. 뱀 나와라. 뚝딱 오지마. 뱀 오지마. 와, 경치가 미쳤다. 저렇게 남한강 유역이 딱 보이니까 여기에 성을 지은 거죠. 굽이쳐 나가는 남한강 물결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맞은편 중턱에 있는 카페가 제가 3년 전에 갔었던 카페예요. 이거 보고 진짜 뭐지 싶었죠. 그래서 바이크 타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바이크 타고 오기도 쉽지 않아요. 임도가 되게 숨겨져 있고 올라오는 딱 진입로 경사가 상당히 세요. 여기가 정상인데 아무것도 없어. 이 반대편은 절벽이에요. 절벽. 애초에 적군이 올라올 수 없게 설계된 거고, 그리고 발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미스테리가 많은 곳입니다. 저 돌 쌓은 거 보세요. 평평하게 돌을 다 깎아가지고 미친듯이 쌓은 거죠. 이거. 야, 이걸 쌓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땠을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호기심이 막 그런 데서 끌어올라요. 그래서 1500년 전에 신라와 고구려가 싸울 때 원래 학계의 정설로는 고구려 측에서 남한강 유역을 두고 싸우면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설이 정설이었었는데, 최근에 나온 학설로서는 이곳 성벽 자체가 신라시대 때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고구려의 유물이 거의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신라에 의해서 축조되고 신라에 의해서 운영된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정말 3년 동안 제가 궁금했었던 곳인데 또 재밌는 바이크 타고 찾아오니까 감회가 되게 색다르네요. 모험하는 맛도 있고 탐사하는 맛도 있고 새로운 역사를 알아가는 맛도 있고 인도도 재밌게 타고 오프로드도 몸에 시원한 물 뿌려가면서 빨리 복귀해야 되거든요. 계곡이 있으면 정말 빠지고 싶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